은퇴한다라는 말, 어쩐지 남의 일처럼 들리다가도 어느 순간 현실이 되어 다가옵니다. 특히 60년 대생분들은 한창 국가,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해 열심히 일하며 앞만 보고 달려온 분들이 많으시죠. 요즘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직장에서의 정년 은퇴가 더 이상 인생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또 다른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수십 년을 직장에 몸담았다야 퇴직 후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그 가운데 우리에게는 조금 독특한 장소에서 새로운 목표와 길을 찾는 분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바로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바쁘게 달리던 자동차들이 잠깐 쉬어가는 공간에서 인생의 후반부를 설계하는 이들이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휴게소는 단순히 화장실 들르고 출출할 때 간식을 사 먹는 곳이 아니라 은퇴자들 사이에서는 다채로운 모임과 정보 교류 혹은 작지만 알차게 꾸리는 사업 터전으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모여 소소한 장사를 시작하거나 좋아하는 일을 함께 배우고 나누면서 재취업이나 제2의 삶을 준비하는 60년 대생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왜 굳이 휴게소를 택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막상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설득력 있는 이유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사례와 함께 편하게 말씀드리려 해요. 1. 휴게소에서 만난 소소한 창업 기회. 첫 번째 이야기 주인공은 1963년생인 김정훈 가명 씨입니다. 김정훈 씨는 30년 가까이 대기업 물류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초에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사실 오래전부터 은퇴를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긴 했지만 정작 본인은 당장 내일 퇴직할 것처럼 전혀 실감이 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러다 막상 퇴직하고 나니 오랫동안 몸담았던 회사에서 나오자마자 허탈감이 크게 몰려왔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보긴 했는데 특별히 끌리는 일도 없고 연금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니까 조금이라도 수익은 내야 하는데 말이죠. 그러던 중 지인 소개로 김정훈 씨는 친구와 함께 소규모 판매 부스 자리를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판매하고 있던 건강식품이나 지역 특산품 등을 함께 팔아보는 일이었죠. 처음엔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할지도 막막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고속도로 휴게소 쪽에 소자본으로 팝업 부스를 열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사람들이 잠깐이라도 꼭 들르게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장사하기가 나쁘지 않다 싶었죠. 임대료도 생각만큼 비싸지 않았고요. 그렇게 시작한 판매 부스는 하루에 몇 시간씩만 운영하면서도 하루 종일 지키는 게 아니라 교대로 나와서 부담 없이 일할 수 있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그래도 친절하게 물건을 설명해주고 휴게소를 찾는 사람들과 웃으며 얘기 나누다 보니 삶의 활력이 생긴 듯 했습니다. 김정훈 씨는 이 작은 휴게소 부스가 내가 아직 사회와 연결되어 있고 뭔가 쓸모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었다며 수익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신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2. 은퇴 후에도 계속되는 배움의 장. 두 번째 사례는 1967년생인 이영미 가명 씨의 이야기예요. 이영미 씨는 광고회사에서 25년 가까이 일해 오셨는데 정년을 채우기 전에 여러 사정으로 중도 퇴사를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퇴직금으로 안정은 됐지만 아직 아이들도 대학 등록금이 필요하고 본인 또한 평생 하고 싶은 일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죠. 퇴사 후에 뭘 해야 할지부터 고민이 되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주어진 일만 주로 했지 정작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영미 씨는 한동안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 등을 찾아다니며 이것저것 강좌를 들어보셨대요. 그러다 우연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예교실 같은 체험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귀찮게 왜 휴게소까지 가서 배우나 싶겠지만 평소 차로 오가던 경로 중간에 위치한 휴게소라 접근성도 괜찮았고 무엇보다 공예에 관심 있는 다양한 연령대가 모여 있어 즐겁게 교류하기가 좋았다고 해요. 그곳에서 시작된 인연들은 더 나아가 우리끼리 작품 만들어서 작게나마 판매도 해볼까?
라는 이야기가 오갈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실제로 휴게소 내 소규모 전시 부스나 체험형 판매 공간에서 수강생들이 만든 수공 예품을 소개하고 가끔은 판매도 했다고 해요. 처음엔 배우는 재미만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삶에 대한 목표가 생기는 듯 했어요. 아, 나 이런 거 잘하는구나. 이걸 더 잘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 뒤로 다시 집에서도 열심히 작업해보게 됐어요. 이영미 씨가 가장 좋았던 점은 여러 사람을 사귀면서 정보도 얻고 새로운 트렌드에도 뒤처지지 않게 계속 배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수입도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재취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조금씩 해소되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3. 제2의 직업이 된 휴게소 관리 업무.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1961년생인 박재욱 가명 씨예요. 박재욱 씨는 원래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5년 전 퇴직을 하셨습니다. 사실 연금이 어느 정도 나오기는 하지만 가만히 집에만 있기는 성격상 너무 답답하더랍니다. 그래서 소소하게라도 할 일을 찾던 중에 고속도로 휴게소 쪽에서 시설 관리 업무를 맡을 사람을 구한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휴게소라고 해봐야 맨날 차 타고 지날 때 잠깐 들르는 곳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막상 깊이 들여다보니까 안전점검이나 시설 관리, 그리고 다양한 편의 서비스 관리까지 신경 써야 할 게 정말 많더라고요. 박재욱 씨는 직접 휴게소에 방문해 관계자를 만나보고 자신의 예전 경험도 살려서 기획, 운영, 안전점검 등 업무 전반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기관에서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를 꼼꼼히 챙기는 부분을 잘 수행해낼 수 있었죠. 퇴직하고 나니 좀 쉬고 싶긴 했는데 막상 아무것도 안 하니 몸과 마음이 늙는 느낌이랄까. 여기서 일하면서 느낀 건 휴게소가 단순히 잠깐 들르는 곳이 아니라 지역 경제나 사람들의 휴식 또 여러 계층의 고용 창출 등에 있어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박재욱 씨가 휴게소 내 지역 특산품 판매장과 일자리 체험관 운영까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이 일을 통해 지역 사회에도 기여한다는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게다가 현장에서 젊은 직원들과 부딪히며 일하다 보니 트렌드에도 뒤처지지 않고 계속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어 좋다고 하셨어요. 고속도로 휴게소, 새로운 삶의 플랫폼이 되다.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고속도로 휴게소가 단순히 차가 달리는 길목에 있는 중간 정류장이 아니라 은퇴자들에게 제2의 직업 창출과 사회적 교류, 또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휴게소는 지역 특산품 홍보나 문화 교류의 거점으로도 점점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휴게소 측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하고 있는데 은퇴자들이 이곳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분들처럼 부스 창업을 시도하는 분, 취미나 특기를 살려 작업물을 전시 판매하는 분, 혹은 시설 관리나 행정 지원 쪽에서 재취업 기회를 얻는 분까지 형태는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또 아직 은퇴 전이라도 앞으로 이런 쪽을 해볼까? 하며 휴게소를 답사하는 5060대 분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휴게소가 마냥 쉽고 편한 곳만은 아닙니다. 여느 사업과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할 때 투자 비용이나 임대료, 운영시간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하죠.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도 확실히 파악해야 하고 상품 기획과 판매 전략도 세심하게 준비해야만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퇴자들이 휴게소라는 독특한 공간에 주목하는 건 비교적 적은 투자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동종업계 사람들과 빠르게 네트워킹이 된다. 같은 장점 때문입니다. 또한 퇴직 후 느낄 수 있는 소외감이나 고립감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길을 가다가 쉬어가는 이들이 모이는 곳인 만큼 자연스럽게 다양한 세대와 소통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나이 들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분들에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이 크지만 휴게소는 그 누구도 낯설지 않은 모든 사람이 편히 쉬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심리적 장벽이 낮아지고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얻기 좋습니다. 은퇴 후를 더 풍성하고 즐겁게 보내는 방법. 결국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기회를 만들고 선택하는 것이죠. 김정훈 씨처럼 소소하게 판매 부스를 열어 내가 아직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분도 있고, 이영미 씨처럼 이제야 내 진짜 관심사를 찾았어요 라고 말하며 배우는 재미에 푹 빠지는 분도 있습니다. 또 박재욱 씨처럼 예전 경력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하면서도 새로운 사람들과 부딪히며 다시 한번 청춘을 느끼는 분도 있죠.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나는 아직 가치가 있고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마음가짐 아닐까요? 은퇴가 더 이상 일이 끝났다가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무엇을 할까? 를 고민하는 시기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가 이런 고민을 풀어내는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 창구가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왠지 참 흥미롭습니다. 휴게소를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은퇴자들도 거기서 잠시 머물다 또 다른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단순한 휴식터로, 누군가는 인생 이막의 발판으로 삼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휴게소에서 딱 맞는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 문이 열려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뭘 하겠어 하고 포기하기보다는 삶의 무대가 확장되는 순간을 상상해보는 것. 그게 진짜 은퇴 준비가 아닐까 싶어요. 길 위의 쉼터가 인생 후반전에 들어선 이들에게는 새로운 역동의 공간으로 변신하는 모습. 참으로 재미있고 반가운 변화 아닐까요? 혹시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를 하신 분 중 뭘 하면 좋을까 고민 중이시라면 이번 주말에 잠깐 고속도로 휴게소를 둘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생각보다 새로운 장면들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은퇴한 60년 대생들 왜 고속도로 휴게소에 모였나? 라는 질문은 결국 새로운 시작을 찾아 나서려면 어디든 가능성이 있는 곳을 주목하라는 답으로 이어집니다. 휴게소가 그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거죠. 누군가는 작은 판매 부스로, 또 누군가는 무료 체험 강좌로, 다른 누군가는 관리 업무로. 방식은 달라도 그곳에서 함께 만나 정보를 교류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휴게소는 어디일까요? 그건 실제로 고속도로를 달려가며 만나는 휴게소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동네의 도서관이나 평생학습원 혹은 작은 동호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길이 분명히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은퇴 후 삶을 준비하시면서 잠깐 쉬어가는 그 장소가 오히려 또 다른 무대가 되어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세요. 그럼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길은 열려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